잘 파는 상세 페이지를 따라하면 나도 매출이 오를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아마 다들 생각하시고 또 따라서 만들어 보시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만큼 팔리시던가요? 벤치마킹을 해도 잘 안 팔리는 건 그냥 따라만 했기 때문이에요. 잘 팔리는 상세 페이지에 숨겨진 의도를 모르니까 따라해도 안 팔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잘 팔리는 상세 페이지에 숨겨진 본질을 알아야 제대로 된 벤치마킹을 할 수 있고 물건을 잘 팔 수 있어요. 그 방법이 궁금하다면 제 전자책과 강의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이거 광고 아니야? 맞습니다. 저도 판매자이니 제 책을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자책과 강의는 아래 샵 버튼을 눌러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님들 제발 우리 제품 좋다고만 말하지 마세요. 팔려고 하면 안 팔려요. 사고 싶게 만들어야 팔립니다. 높낮이가 조절되는 책상을 한번 팔아볼게요. 우리 아이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면서 왜 허리가 망가지는 건 방치하세요. 잘못된 높이의 책상에서 공부하면 허리 디스크 위험이 있고 성장하는데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성장기의 자세가 잘못되면 평생을 고생하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아이의 성장에 맞춰 책상을 계속 바꿔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땡땡 책상. 아이의 성장 속도에 맞춰 높낮이 조절이 가능해서 항상 바른 자세로 공부할 수 있어요. 자세가 안정되니 공부에 집중할 수 있고 또 바른 자세로 성장할 수 있겠죠. 아이를 사랑한다면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하지 말고 책상에 높이를 맞춰주세요. 단순히 높낮이 균형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고객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그래야 대표님의 제품이 팔립니다. 이게 팔지 않고 사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10억 매출 만들려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문제, 해결법, 사례. 강아지 껌을 팔아볼게요. 그거 아세요? 강아지는 사람보다 치석이 무려 7배나 빨리 쌓입니다. 말 못하는 우리 강아지가 치석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거예요. 강아지 양치가 힘들다면 치석 제거 효과가 뛰어난 땡땡 제품을 사용해보세요. 저희 강아지가 15살인데 이 제품 사용하고 치석 하나 없이 깔끔한 치아가 되었어요. 치아가 건강하니 사료도 잘 먹고 노견인데도 에너지가 넘쳐요. 사랑하는 우리 아이와 오래오래 함께하려면 치석을 관리해주세요. 이렇게 문제를 먼저 제시하고 해결책으로 우리 제품을 보여주세요. 마지막으로 사례까지 들려주면 구매 버튼에 손이 가겠죠? 체험단을 진행했는데 제품이 안 팔려서 당황한 적 있으시죠? 제가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사실 체험단은 직접 판매를 위해서 진행하는 게 아니에요. 체험단은 우리 상세 페이지에서 제품을 보고 구매를 망설일 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체험단만 진행하면 제품이 안 팔려요. 고객이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에 우리 제품을 검색할 텐데 그때 꼭 필요한 게 체험단 자료예요. 고객들은 체험단 자료로 우리 제품을 간접 경험하고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 웹사이트에 방문해요. 이 과정을 거치면 구매 확률이 훨씬 더 늘어나겠죠. 체험단은 직접 판매가 아니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하는 거예요. 체험단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 본문을 확인해 주세요. 정말 꿀팁이라 무조건 확인해 주셔야 돼요. 죄책감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애견 수제 비누를 판다면 먼저 강아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우리 강아지가 목욕만 하면 몸을 긁지 않던가요? 강아지는 모공이 매우 큰 편이라 샴푸의 유해 성분이 쉽게 침투해요. 그래서 아이가 목욕만 하면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염증이 생기면 말도 못하게 가려운데 우리 아이가 얼마나 괴로울까요? 말도 못하는 착한 우리 아이가 괴로워하면서 몸만 긁고 있다면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제품이 자연 친화적 수제 비누라고 어필해야 제품을 팔 수 있어요. 잊지 마세요. 제품을 설명하기 전 죄책감을 먼저 심어줘야 합니다. 구매는 신뢰라는 바탕에서 만들어집니다. 인스타 광고를 통해 정말 마음에 드는 제품을 발견했어요. 그럼 그 제품을 바로 구매하시나요? 아니죠. 제품이 마음에 들었어도 믿을 만한 업체인지 사고 나서 후회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확인하는 게 먼저 구매한 고객의 후기입니다. 제품은 좋은데 왜 안 팔리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먼저 구매한 고객들의 후기를 상세 페이지 곳곳에 배치해 주세요. 그럼 고객들이 우리를 신뢰하고 구매 버튼을 누르게 돼요. 단 이 방법은 우리 제품이 정말 좋아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걸 알면 당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브랜딩이 뭔지 정확히 아시나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사람을 판단할 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시나요? 아니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평소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걸 알아야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겠죠. 브랜딩도 마찬가지예요.
토퍼를 판매한다면 단순히 제품,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 제품을 만들고 있는지, 어떤 과정으로 제품을 만들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어야 비로소 실체가 있는 브랜드가 되고 고객과의 거래가 이루어져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으로 제품을 만드는지 이걸 알리고 신뢰를 얻는 행동이 브랜딩입니다. 우리만의 브랜딩으로 사업을 성장시켜 보세요. 같은 제품이라도 더 잘 팔려면 대표님의 경력을 알려주세요. 고기를 판매하고 있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S호텔 식자재 담당이 알려주는 좋은 고기 고르는 법. 이렇게 말하면 같은 제품이라도 전문가가 판매하는 제품으로 보이게 돼요. 화려한 경력이 없으시다고요? 그럼 업력을 얘기해 주세요. 15년 정육점 대표가 말하는 좋은 고기 구별법. 새로 오픈했다고요? 그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30년 한우 전문 농가 김윤수 장인이 키웠습니다. 이렇게 판매자를 전문가로 만들거나 제품의 히스토리를 알리면 같은 제품이라도 더 잘 팔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고객을 설득하려면 설명보다 사례를 보여주세요. 마스크팩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제 와이프가 피부가 예민해서 햇빛을 조금만 봐도 빨갛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날씨 좋은 날 놀러 다니고 싶어도 햇빛 때문에 제대로 돌아다니지를 못해요. 얼마 전 마스크팩 컨설팅을 하면서 대표님께 이 샘플을 받았어요. 와이프가 써보더니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열기가 쉽게 빠지고 피부가 진정돼서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와이프 절대 아무거나 안 쓰는데 이렇게 만족했다니 말 다 했죠? 그래서 바로 추가 주문했습니다. 어떤가요? 제품의 성분을 설명하는 것보다 더 쉽게 와닿죠? 고객을 설득하려면 설명보다 사례를 보여주세요. 내 판매글에 사람들이 집중하게 만드는 법 아시나요? 먼저 질문으로 시작해보세요. 지금 이 영상도 질문을 듣고 시청 중이시잖아요. 우리는 질문이 나오면 답을 찾도록 학습되어 왔어요. 그래서 질문으로 시작하면 글에 집중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그냥 매출을 올리는 법 알려드릴게요 가 아니라 지금 매출 만족하시나요? 모두 돈을 벌고 있다는데 다만 문제 있는 건가?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하면 다음 내용을 확인하게 만들 수 있어요. 상세 페이지 내용을 보지도 않고 나가버리면 힘들게 불러온 고객을 모두 날려버리겠죠? 잘 팔고 싶다면 상세 페이지를 질문으로 시작해보세요. 대표님의 매출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감정을 자극하면 더 잘 팔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공기청정기를 예를 들어볼게요. 단순히 공기를 맑게 해주는 게 아니라 미세먼지로 환기도 못 시키는데 우리 아이 호흡기 괜찮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건강에 대한 욕구를 자극하게 돼요.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넥타이는 남자들이 사용하지만 여자들이 구매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가족밖에 모르는 남편을 위해 멋진 넥타이를 선물해 주세요. 이것도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관계 욕구를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제품의 장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욕구를 자극하면 우리 제품을 더 잘 팔 수 있습니다. 이성을 유혹할 때 내 입으로 잘났다고 말하는 거랑 주변에서 그 사람 정말 괜찮아 라고 말하는 거랑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요? 당연히 후자가 더 효과적이겠죠? 당사자가 이야기하면 자랑이 되지만 주변에서 이야기하면 평판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상품도 우리가 자랑하면 광고가 되지만 주변에서 좋다고 이야기하면 정보가 됩니다. 고객님들이 남긴 진정성이 담긴 후기를 상세 페이지에 배치해보세요. 대표님의 매출이 달라집니다. 고객들이 우리 제품을 몰라준다고요? 제품은 너무 좋은데 왜 몰라주지? 이런 상황이라면 제품이 안 팔리는 건 전적으로 대표님 잘못입니다. 애초에 제품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잘못, 우리 제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알리지 못한 잘못,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리지 못한 잘못. 억울하시다면 앞서 언급한 내용들을 판매 페이지에 넣어보세요. 고객들의 반응이 달라지고 판매율이 올라가실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안 팔려요. 친구에게 국밥집을 소개해 주는데 A라는 친구는 이렇게 말해요. 거기 국밥이 양도 많고 참 맛있어. 그런데 B라는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밥 말아 먹는 거 좋아하면 거기 절대 가지 마. 고기가 너무 많아서 한참을 건져 먹어야 밥을 말아 먹을 수 있거든. 그리고 거기 가려면 일찍 가야 돼. 손님이 많아서 대기가 길거든. 둘 중 어떤 곳에 가고 싶으신가요? 우리 제품도 그냥 좋다고 말하지 말고 왜 좋은지 자세히 말해야 팔립니다. 이거 하나로 매출이 30% 늘었습니다. 제품은 마음에 드는데 구매가 망설여질 때 있으시죠? 그럴 땐 나처럼 망설이다가 구매를 하고 만족한 후기를 보여주면 어떨까요? 상세 페이지 하단에 망설이다 구매해서 만족한 후기를 넣어보세요. 의류 쇼핑몰 예시를 들려드릴게요. 사진으로 예쁜데 실제로 받아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한참을 망설였는데 괜히 그랬어요. 좀 더 일찍 샀다면 예쁜 옷을 더 오래 입었을 텐데요. 이 옷 정말 예쁜데 계절이 바뀌는 게 너무 아쉬워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매출이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참고로 저는 이거 하나로 매출이 30% 늘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활용한 방법입니다. 똑같은 광고비에 매출이 30% 늘어나면 순수익은 말도 안 되게 늘어나는 거 잘 아시죠? 아직 상세 페이지 하단에 후기가 없다면 지금 바로 후기를 넣어보세요. 대표님의 매출이 30% 이상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품이 많고 진상 손님이 많다고요? 상품과 서비스가 좋은데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상세 페이지에 3가지만 넣어보세요. 첫 번째, 구매에 만족한 후기를 최대한 많이 올려주세요. 사람은 제품에 대해서 절대적인 평가를 하기가 힘들어요. 만족한 사람들의 후기를 보면 대표님의 상품을 다르게 보게 돼요. 두 번째, 제작 과정을 보여주세요. 에르메스는 자신들의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주 잘 홍보하고 있어요. 상품의 가치는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생기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꼭 보여주세요. 세 번째, 대표님의 스토리를 알려주세요. 내가 왜 이 제품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리면 고객들은 우리 제품에 친근감을 갖습니다. 반품이나 진상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고객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잘 팔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고객들이 대표님 상세 페이지를 보면 대표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돼요. 대표님의 글이나 후기의 댓글을 보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대표님의 생각과 인성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건 그냥 느낌으로 전해지는 거라 고객들이 본능적으로 알게 돼요. 신기하죠? 그래서 제품을 잘 팔고 싶다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고객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감사한 마음이 안 들더라도 상세 페이지를 만들거나 후기에 댓글을 다는 순간만큼은 무조건 감사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보세요. 아니면 그냥 자기 확언처럼 반복적으로 감사합니다를 외쳐보세요. 그럼 그 마음이 글을 통해 전달됩니다. 대표님이라면 좋은 사람에게 사고 싶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사고 싶으신가요? 대표님들 제발 특별한 서비스나 제품을 개발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먼저 고객의 문제에 집중해 보세요. 싱크대 제작을 한다면 좋은 원자재와 예쁜 디자인도 좋지만 우선 고객에게 질문부터 해보세요. 키가 어떻게 되세요? 높이가 안 맞으면 허리에 무리가 가거든요. 집에서 요리는 자주 하시나요? 수납장이 많이 필요하시겠네요. 에어프라이기나 정수기도 올려놓으실 건가요? 상판에 여유 공간을 많이 만들어야겠네요. 밥은 전기밥솥으로 해 드시나요? 전기밥솥장도 만들고 전기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장치도 만들어 드릴게요. 어떤가요? 우리 제품이 예쁘고 좋다고만 말하지 말고 고객에게 질문부터 해보세요. 단순히 제품만 파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제품이 팔립니다. 대표님 매장을 친구에게 소개해주고 싶은데 뭐라고 해야 제대로 소개가 될까요? A라는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미용실 머리 진짜 잘 자르더라고. 한번 가봐. 그런데 B라는 친구는 이렇게 말해요. 그 미용실 갔더니 어떤 머리 할 건지 물어보는데 평소에 어떻게 손질하는지도 물어보고 어떤 점이 불편했는지 꼼꼼하게 체크하더라고. 그리고 머리를 하기 전에 내가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해 주더라고. 난 항상 내 얘기를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불안했거든. 머리하고 손질법도 알려줘서 집에서도 쉽게 손질이 가능하더라고. 어떤가요? 단순히 예쁘다고 말하는 것보다 어떤 점이 상세하게 좋았는지 말하는 게 훨씬 더 설득력 있죠. 이렇게 상세하게 말하려면 고객에게 설명할 거리를 줘야 돼요. 입소문을 내고 싶은데 입소문 거리가 없으면 어떻게 소문이 날 수 있을까요? 입소문 거리가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대표님의 입소문 거리를 만들어 보세요. 매출이 정체됐다고요? 신규 고객에게만 광고하니까 당연히 매출이 안 오르죠. 이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이제부터 단골 고객에게 집중해 보세요. 신규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구매 시기가 된 고객에게 할인 쿠폰을 보내고 메타 광고를 진행 중이라면 리타게팅으로 우리를 잊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고객이 쌓이고 매출이 늘어나요. 매장을 운영 중이라면 지금 당장 고객들에게 문자를 보내시고 온라인으로 판매를 한다면 고객 리스트로 광고를 돌려보세요. 대표님의 매출이 말도 안 되게 늘어나실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서 판매하는 건 유통이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판매를 유통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유통은 가격 경쟁이 매우 중요한데 대표님 상품을 최저가에 판매하실 수 있으신가요?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대표님보다 더 큰 업체가 나오면 가격 경쟁이 안 되고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판매를 마케팅 관점에서 접근해 보세요. 고객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고민하고 어떤 불안을 가지고 있는지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다양한 사례로 고객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야 돼요. 이러한 부분들을 잘 해결할 수 있다면 대표님 제품이 최저가가 아니어도 고객들은 우리 제품을 선택하게 돼요. 기억하세요. 판매는 유통이 아니라 마케팅입니다. 의류 쇼핑몰 운영 중이신가요? 옷을 사입할 때 어떤 기준으로 사입하시나요? 아니, 대표님 쇼핑몰은 어떤 쇼핑몰인가요?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대표님 브랜드가 성공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워킹맘들이 출근할 때 입기 좋은 옷만 판매한다거나 미니멀한 옷만 판매해서 그 카테고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고객이 여긴 이런 쇼핑몰이구나 하고 인식하게 돼요. 이게 어렵다면 브랜드를 하나 정해보세요. 샤넬 스타일 혹은 질샌더 스타일, 이런 식으로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가져와 보세요. 그래야 고객이 우리를 기억하고 판매가 되고 단골이 되고 팬이 됩니다. 단순히 예뻐 보이는 옷만 사입하지 마시고 브랜드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옷을 사입해 보세요. 온라인 판매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혹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하시나요? 이렇게 판매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제품을 잘 팔려면 우리만의 정체성이 있어야 하고 호불호가 확실해야 돼요. 샤넬이 명품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여성들을 복잡하고 불편한 옷에서 해방시켜준다, 이런 철학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냥 예쁜 옷만 만들었으면 지금처럼 명품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밝고 화사하고 여성스러운 옷, 이런 반대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샤넬의 철학이 더 빛날 수 있었거든요. 온라인 판매를 하는 대표님들도 호불호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외에 다른 것들, 이런 개념을 만들어 보세요. 구별짓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소속감을 이용해서 판매하는 방법 아시나요? 사람은 어딘가에 속하고 싶은 집단 소속감이 매우 강해요. 이거는 학습된 게 아니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욕구예요. 그 유명한 매슬로우 욕구에도 3단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만큼 소속감이 강한데요. 이걸 판매에 어떻게 연결시킬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속되고 싶은 집단의 후기를 보여주면 됩니다. 참 쉽죠? 예를 들어서 앞치마를 판매하는데 어린이집 선생님들에게 판매하고 싶다면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구매하고 남긴 후기를 보여주세요. 그럼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우리 브랜드를 봤을 때 구매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후기가 없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인스타로 어린이집 선생님들에게 앞치마를 협찬해주고 후기를 받아보세요. 이걸 사진과 함께 상세 페이지에 배치하면 문제가 쉽게 해결됩니다. 집단 소속감 같은 본능적인 욕구는 거부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 제품과 연결만 할 수 있으면 판매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직 이런 후기가 없다면 당장 인스타 협찬부터 진행해보세요. 가격이 싼데도 안 팔린다고요? 가격은 분명 중요하지만 무조건 싸다고 구매하지 않습니다. 고객들은 낮은 가격에 대한 정확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구매를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병행 수익으로 브랜드 제품을 판매한다면 가격이 낮은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야 돼요.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백화점에서 사면 호구당해요. 브랜드 제품은 유통 과정 중 거품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는 불필요한 유통 과정을 없애서 백화점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할 수 있어요. 혹시 가품 아니냐고요? 우리가 제품을 유통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말하고 정상 유통 과정과 우리의 유통 과정을 비교표로 보여주면 고객들이 정확한 이유를 인지했기 때문에 구매할 확률이 늘어납니다. 고객들은 가장 싼 제품을 구매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납득시킬 만한 제품을 구매합니다. 대표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면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그래야 판매가 늘어납니다. 구매에도 명분이 필요합니다. 할인 프로모션 진행하실 때 가격을 전부 내리시나요? 앞으로는 꼭 할인 제외 품목을 남겨놓으세요. 가격이 저렴해야 더 잘 팔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가격을 전부 내리면 원래 가격이 얼마였는지 고객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인을 하지 않는 상품들을 함께 진열하면 고객들에게 원래 가격을 인지시킬 수 있고 할인된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직접 해본 건데요. 전부 할인가로 판매하는 것보다 일부 상품을 놔두는 것이 판매가 훨씬 더 많이 됐었어요. 이건 제가 직접 여러 번 테스트 해본 거니까 믿고 해보셔도 됩니다. 참고로 할인을 안 할 때도 프리미엄 제품군을 만들어서 일부러 비싼 상품을 만들어 보세요. 이건 팔리면 좋고 안 팔려도 다른 상품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일 수 있으니까 효과가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다른 예시들도 본문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제품을 어떤 기준으로 사입하시나요? 그냥 예쁘고 가격이 싼 걸 사입하시나요? 이렇게 사입하면 대부분 안 팔립니다. 제품을 사입할 때는 제품이 왜 필요한지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 고객에게 확실한 소구점을 전달할 수 있어서 제품을 잘 팔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방을 사입한다면 그냥 예쁜 가방이 아니라 아기 엄마가 아기 용품을 넣고 외출하기 좋은 가방, 작지만 수납력이 좋은 가방, 공간 분리가 잘 되어 있어서 물건을 찾기 쉬운 가방 등등 특정 용도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사입해보세요. 이건 제품이 아닌 상황을 고려해서 사입하는 방법인데요. 고객은 제품이 아니라 제품이 주는 이득을 구매하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세요. 제품을 사입하기 전 이 제품을 왜 사용해야 하는지 먼저 고민해보세요. 그럼 대표님의 제품이 날개 돋친 듯 팔립니다. 상세 페이지 완벽하게 만들지 마세요. 상세 페이지 만들 때 최대한 잘 만들어서 판매를 많이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면 생각보다 잘 안 팔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매 포인트랑
고객이 생각하는 구매 포인트가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스커트를 판매하는데 우리는 원단과 디자인을 강조했는데 고객의 후기를 보니까 허벅지를 잘 커버해줘서 좋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구매 포인트인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구매 포인트를 후기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상세 페이지를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면 제대로 된 구매 포인트를 찾기가 어려워요. 상세 페이지는 계속해서 개선해 나간다는 생각으로 만드시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기획 비용도 많이 들고 판매가 생각보다 많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의 후기를 확인하면서 고객이 원하는 내용을 들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판매를 하거나 컨설팅을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이게 왜 필요할까예요. 이건 판매의 본질과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고객이 왜 구매하는지 알아야 제품을 제대로 팔 수 있거든요. 이걸 그냥 추측하는 게 아니라 경쟁사 판매 페이지도 보고 구글링도 해봐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경쟁사 후기예요. 후기를 보면 고객이 왜 구매했는지 알 수 있고 어떤 점이 좋았는지 혹은 어떤 점이 나빴는지 알 수 있거든요. 좋은 점은 강조하고 문제점은 개선해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면 제품을 훨씬 더 잘 팔 수 있어요. 친구는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 우리가 경쟁사보다 경쟁사 상세 페이지를 더 잘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고객들은 왜라는 이유가 없으면 구매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김치찌개를 판다면 그냥 맛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김치를 숙성시켰고 이게 왜 맛있게 숙성되는지 알려줘야 돼요. 고춧가루는 왜 이 제품을 사용했고 어떤 맛을 내는지도 알려줘야 돼요. 단순히 국내산이라고 말하는 건 차별화를 두기 어려워요. 맛있는 요리를 위해 어떤 조리법을 사용했는지 이러한 이유들을 자세히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야 수많은 김치찌개 중 우리 찌개를 차별화할 수 있고 특별한 음식으로 인식시킬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고객들은 음식의 맛을 절대적 가치로 평가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고객의 인식에 특별한 정보를 심어 주어야 더 맛있는 김치찌개로 인식됩니다. 10억 매출 만드는 사업 구조 아시나요? 모든 판매는 이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상품. 상품이 있어야 마케팅도 하고 브랜딩도 할 수 있어요. 사업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고객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마케팅. 아무리 좋은 상품이 있어도 알리지 못하면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제품의 존재를 알리고 장점을 잘 어필하는 활동이 마케팅입니다. 세 번째, 재구매. 한번 구매하고 끝나면 지속적인 매출을 만들기 어려워요. 구매한 고객들에게 우리 제품을 알려서 지속적인 매출을 만드는 게 재구매 활동입니다. 이 세 가지 구조가 갖추어져 있어야 판매가 이루어지고 지속적인 성장이 일어납니다. 물건을 잘 팔려면 팔려고 하지 말고 먼저 혜택을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내 입장만 생각하면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게 아니라 고객에게 먼저 혜택을 주라는 말이에요. 그럼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유형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보를 주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꽃을 판매한다면 이런 정보를 먼저 주세요. 100일 된 연인에게 선물하기 좋은 꽃은 뭐가 있는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서 좋은지, 또 꽃을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특정 계절에는 어떤 꽃이 좋은지, 인테리어로 활용하기 좋은 꽃은 뭐가 있는지, 또 그 꽃을 놓으면 어떤 분위기가 되는지, 이런 정보들을 전문가 입장에서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럼 고객들은 꽃의 필요성도 알게 되고 대표님을 전문가로 인식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품을 먼저 팔려고 하지 말고 고객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먼저 주어야 대표님을 전문가로 인식하고 구매가 일어납니다. 제가 컨설팅하기 가장 어려울 때는 어떤 조언을 해드렸을 때 그거 나도 알고 있는데, 혹은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네, 이런 반응이에요. 맞아요.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사실 사업에 대단한 법칙이나 기술은 특별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진짜 중요한 건 그 내용의 본질을 이해하고 제대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수많은 기술 중에 특별한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 또 내 스타일로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저는 새로운 내용을 전달하기보다 아는 내용을 전달드리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설득하는 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거 나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반응하지 마시고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도 사용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사업을 확장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지식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본질을 이해하고 얼마나 제대로 활용하느냐가 중요해요. 컨설팅을 잘해드리고 마케팅을 잘해서 매출이 올라도
결국 대표님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매출이 금방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식당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주변에 맛집이라고 하고 광고도 많이 해서 갔는데 사장님이 불친절하면 어떨까요? 단순히 불친절한 게 아니라 고객을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면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이게 온라인도 마찬가지인데요. 고객에게 감사한 마음이 없는 대표님들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이곳저곳에서 그 감정이 묻어나요. 그럼 고객들은 귀신같이 알고 우리 브랜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판매 기술이나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먼저 고객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세요. 그럼 그 마음이 고객에게 전달됩니다. 사업이 왜 망하는지 아시나요? 사업을 하면서 성공한 사람들은 돈보다 성장에 포커스를 맞추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계산기를 두들게 돼요. 이게 참 웃긴데 미래의 꾸준한 수익보다 당장의 작은 손해가 자꾸 눈에 들어와요. 이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오랫동안 수익이 나니까 이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시야가 점점 좁아져요. 이렇게 말하면 대표님은 안 그럴 것 같죠? 이게 굉장히 느리게 진행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변해가게 돼요. 나중에 정신 차려보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자기가 배를 가르고 있어요. 이게 참 무서운 거라 저도 항상 이 내용을 되새기고 있거든요. 대표님들도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다면 이 내용을 꼭 기억해 두세요. 슈퍼스타 K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오래전에 방영됐던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에 참 많은 스타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일반 가수보다 실력이 떨어지는데 왜 아마추어 참가자들이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되고 사람들이 여기에 열광할까요? 우리가 이 프로그램과 참가자에 몰입하는 이유는 성장하는 과정과 스토리를 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참가자의 절대적인 실력이 아니라 성장하고 우승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몰입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실력이 정말 중요하다면 프로 가수의 무대를 보지 왜 아마추어들의 무대를 볼까요? 우리 상품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좋은 상품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겨냈는지 이런 스토리가 들어가야 고객이 공감하고 몰입하게 돼요. 상품이 프로가 아니어도 스토리가 있는 제품은 팔립니다. 우리만의 성장 스토리를 고객들에게 공유해보세요. 판매가 되고 매출이 오르고 팬이 생깁니다. 마케팅을 알려드렸더니 난 정직하게 사업할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진짜 난감합니다.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할지 막막하거든요. 마케팅은 안 좋은 제품을 사기쳐서 파는 게 아니에요. 마케팅도 제품이 좋아야 제대로 판매할 수 있거든요. 면접 보는데 정직하게 보이려고 헤어 메이크업도 안 하고 생얼로 면접 보시나요? 선물 줄 때 제품이 좋다고 신문지로 포장하시나요? 예쁜 얼굴이어도 꾸며야 매력있고 좋은 제품도 예쁜 포장지에 담겨 있어야 좋아 보여요. 나를 매력적으로 꾸미는 건 속임수나 사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케팅도 마찬가지예요. 쌩얼인 상품에 메이크업을 하고 예쁜 옷도 입혀서 더 매력있게 보이게 하는 작업이에요. 제발 마케팅을 속임수나 사기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이어트 식품이나 건기식은 표현에 제약이 너무 많아서 차별점을 두기 어렵잖아요. 그럴 땐 제품에 대한 설명 대신 예쁜 모델을 사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예쁜 모델이 제품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이건 실제와 허구를 헷갈리게 만들어서 결국 허구가 실제를 대체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말이 너무 어렵죠? 이거 쉽게 설명드릴게요. 다이어트 식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예뻐지기 위해서잖아요. 예쁜 모델이 제품과 상관이 없고 허구라는 걸 알지만 예쁜 모델을 보면 자신도 그렇게 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예쁜 모델이 많이 나오면 그때 받은 긍정적 감정과 욕구가 제품에 투영되고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어렵다고요? 좀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쁜 모델을 사용하면 예쁨이라는 긍정적 이미지를 우리 제품에 입힐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실물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구매한다는 얘기예요. 물건을 사려고 상세 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제품 설명은 없고 쓸데없는 얘기만 나오면 어떻게 하시나요? 아마 스크롤 몇 번 내리고 그냥 나가실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한데 이상하게 우리가 판매자가 되면 그걸 잊어버리고 쓸데없는 철학이나 이상한 얘기만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품이 안 팔리는 이유는 도입부가 안 좋기 때문이에요. 도입부가 안 좋으면 밑에 내용을 읽지도 않고 그냥 나가버려요. 생각해보세요. 상위 노출하려고 노력하고 비싼 광고비를 썼는데 그냥 나가버리면 얼마나 억울해요. 이걸 해결하려면 도입부에 고객이 사야 하는 이유를 알려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중고 제품이라면 신뢰가 중요할 거예요. 그럼 이걸 도입부에 적어주면 됩니다. 중고 제품 잘못 사면 돈만 날려요. 보증 내역을 확인해야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다. 땡땡 중고는 최대 1년까지 보장해드려요. 이렇게 고객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먼저 해줘야 돼요. 하나 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냄비가 타는 건 요리 실력 때문이 아니에요. 냄비 바닥이 잘못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땡땡 기술로 타지 않게 만들었다고 설명을 시작하면 돼요. 이렇게 제품의 특징을 고객의 혜택에 맞춰서 도입부를 적어줘야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트레이닝 센터를 운영 중이라면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에 집중해 보세요. 사람들은 건강해지는 방법보다 고통을 해결하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져요. 예를 들면 1분 안에 어깨 통증 없애는 방법, 이 자세 하나면 허리 통증 제로, 30초 거북목 교정 운동, 두통 바로 해결하는 자세 등등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알려주면 우리를 전문가로 인식하고 우리의 잠재 고객이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고객을 모을 수 있지만 여기에 기간 한정 이벤트를 만들어서 고객을 움직이게 만들면 우리 센터의 매출을 쉽게 올릴 수 있어요. 인스타 계정을 키우고 사업을 성장시키고 싶다면 우리 시설이 좋다고 말하지 말고 고객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정보를 알려주세요. 감자탕집을 하고 있다면 그냥 맛있다고 말하지 말고 조리법을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감자탕이 냄새나는 이유는 핏물을 제대로 안 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6시간 이상 물에 재워 핏물을 말끔하게 제거해요. 그래야 깔끔한 국물 맛을 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을 고객들에게 알려주세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볼게요. 퍽퍽한 고기만 드셨다고요? 등뼈만 사용하면 뼈와 살이 잘 분리가 안 되고 잡내도 많이 나요. 그래서 우리는 목뼈를 사용해서 고기를 부드럽게 즐기실 수 있고 또 잡내도 나지 않습니다. 고기가 이렇게 잘 분리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고기가 분리된 장면을 같이 보여주면 좋습니다. 어떤가요? 우리가 왜 이런 과정을 거치고 왜 이런 재료를 사용하는지 알리면 그냥 단순히 맛있다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영상에서는 핏물 빼기와 목뼈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는데요. 이걸 더 확장시키면 우거지는 어떤 걸 왜 쓰는지, 육수는 몇 시간 동안 어떤 방법으로 만드는지, 목뼈는 어떤 기준으로 고르는지 등등 수많은 내용을 만들 수 있어요. 음식은 맛도 중요하지만 왜 이 조리법을 사용했는지도 매우 중요해요. 고객에게 맛만 판매하지 마시고 조리의 이유를 함께 판매해 보세요. 잘 팔리는 상세 페이지는 이 3가지가 꼭 필요해요. 첫 번째, 문제 제시. 우리 제품이 없을 때 불편한 점을 이야기하고 고객의 머릿속에 결핍을 만들어야 돼요. 두 번째, 해결 방법. 우리 제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들어야 돼요. 세 번째, 고객의 후기로 정말 문제가 해결됐다는 걸 증명해 주세요. 이 3가지 요소로 판매 대본을 만들어 볼게요. 싱크대 배수구 냄새 때문에 고민이세요? 청소를 아무리 해도 냄새가 없어지지 않는 건 배관에서 올라오는 악취 때문이에요. 싱크대 배관까지 말끔하게 만들어줘야 냄새의 원인이 사라집니다. 땡땡 제품은 싱크대 배수구만 청소하는 게 아니라 배관 깊은 곳까지 깔끔하게 만들어줘서 냄새의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줘요. 냄새 난다고 배수구만 막아놓지 마시고 배관 깊은 곳까지 청소해주세요. 하수구 냄새가 온 집안에 퍼져서 고민이었는데 이거 사용하고 말끔하게 해결됐어요. 아이 옷에 하수구 냄새 배이면 친구들이 놀릴 수 있잖아요. 그게 항상 걱정이었는데 이 제품 사용하고 속이 다 시원해졌어요. 어떤가요? 이렇게 3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고객을 설득할 수 있고 우리 제품을 판매할 수 있어요. 저장해두고 꼭 다시 보세요. 문제 제시, 해결, 증명. 온라인 판매는 유입과 전환이 전부예요. 상세 페이지가 아무리 좋아도 유입이 없으면 판매가 안 되고 반대로 유입이 아무리 많아도 상세 페이지가 안 좋으면 판매가 안 됩니다. 이걸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리는 건 이 2가지가 서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유입. 광고를 한다거나 인스타 활동으로 유입을 만드는 행위예요. 이건 광고 퍼널의 앞단인 인지와 유입 활동입니다. 우리 제품의 존재를 알리고 필요성을 어필해서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작업이에요. 이 작업이 있어야 고객을 우리 상세 페이지로 끌어올 수 있고 구매로 연결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전환. 이건 유입으로 불러온 고객을 판매로 연결시키는 작업이에요. 우리 제품을 인지하고 관심도 가졌지만 고객은 바로 구매하지 않을 거예요. 제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고 또 믿을 만한 업체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이 필요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문제 해결 사례와 후기로 신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관심 고객에서 구매 고객으로 전환됩니다. 이 2가지 모두 중에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데요. 가끔 한 가지에만 집착하는 대표님들이 계셔서 아쉬운 마음에 영상을 제작했어요. 인스타로 노출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활동으로 인해 유입된 고객을 구매로 연결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유익과 전환은 둘 다 꼭 필요한 활동이니까 균형 있게 자원을 투자해 주세요. 혹시 이탈률이라는 개념을 아시나요? 이탈률이라는 건 고객이 우리 상세 페이지에 들어와서 아무 행동도 안 하고 그냥 나가버리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광고로 고객을 불러왔는데 내용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나가버렸다는 얘기예요. 이걸 모르고 클릭당 단가가 싸다고 광고를 계속 진행하면 왜 안 팔리는지도 모르고 광고비만 날립니다. 만약 유입은 많은데 구매가 안 되고 이탈률이 높게 나온다면 이건 도입부의 문제예요. 도입부란 고객이 우리 상세 페이지 들어와서 가장 처음 보게 되는 화면이에요. 좋은 도입부는 고객을 궁금하게 만들고 우리 제품이 왜 필요한지 쉽게 어필할 수 있어요. 유입은 많은데 판매가 안 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이탈률을 확인해 보세요. 이탈률이 높다면 도입부를 바꿔보세요. 스마트 스토어라면 네이버 애널리틱스로 확인할 수 있고 자사몰이라면 구글 애널리틱스를 설치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안 좋은 후기를 남기면 어떻게 하시나요? 혹시 고객을 납득시키려고 차근차근 설명하시나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고객이 우리 제품에 불만을 가졌다면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고객을 더 흥분하게 만들 뿐이에요. 우선 고객의 불만에 공감해 주시고 믿고 구매해 주셨지만 만족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해 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제품에 대해 사과하는 게 아니고 만족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입니다. 억울하다고요? 맞습니다. 분명 억울할 거예요. 그런데 고객의 글에 논리적으로 반박하면 더 억울한 일이 생겨요. 차라리 공감과 사과 그리고 책임 의사를 밝히면 오히려 판매가 더 잘 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반박한 댓글을 다른 고객들이 보게 되면 이곳에서 구매하면 AS를 받을 수 없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구매를 고려 중인 고객도 불안이 해소되지 않아서 그냥 나가버리게 돼요. 논리적인 설명 대신 공감과 사과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럼 안 좋은 후기가 보였더라도 끝까지 책임지려는 모습에 우리를 믿고 구매할 확률이 늘어납니다. 안 좋은 후기가 달렸다면 설명하지 말고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연돈 돈가스 잘 아시죠? 지금은 엄청 유명한 식당이지만 이 매장이 폐업 위기까지 갔었던 거 아시나요? 연돈 사장님이 돈가스의 진심이고 그 누구보다 전문가지만 고객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매우 어려웠던 매장이에요. 그런데 이 식당은 왜 갑자기 성공하게 된 걸까요? 단순히 골목 식당에 나와서일까요? 연돈이 성공한 진짜 요인은 전문가의 평가 때문입니다. 고객들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절대적인 평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전문가가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SNS에서 건강 상식을 아무리 많이 봐도 의사의 말 한마디가 훨씬 더 영향력 있죠. 연돈 돈가스도 마찬가지예요. 백종원 대표는 우리 모두가 전문가로 인정하잖아요. 그런 전문가가 연돈 돈가스가 맛있다고 평가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하고 유명해지게 된 거예요. 이걸 우리 제품에 대입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상세 페이지에 전문가의 의견을 넣어보세요. 무릎 보호대를 판다면 물리치료사의 의견을 넣고 애견용품을 판다면 반려동물 관리사의 의견을 넣어보세요. 고객들의 반응이 달라지고 구매할 확률이 늘어납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는 수많은 설명보다 전문가의 한마디가 훨씬 더 강력합니다.